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BAT, 트론, 램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도미넌스 차트를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현재는 이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에 아직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일단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이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빠질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형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리플, 비트코인 캐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도미넌스도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리플,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보면 사실 언제든지 올라가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도미넌스 차트도 그에 맞춰서 저는 아래쪽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일단 이렇게 체크하고 비트코인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각 수렴하고 있었고,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여전히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 패턴이 지금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역헤드 앤 숄더에서 보시면요, 이 왼쪽 팔을 만들었던 높이만큼 여기서 오른쪽 팔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8,347달러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요, 이렇게 왼쪽 팔 높이만큼 지금 오른쪽 팔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4시간 봉에서 52평선, 초록색 52평선 지지받고 올라와 준다, 그러면서 삼각수렴 상방으로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8,347달러도 저는 이제 넘어가 줄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진행됐을 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걸 지워볼게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도 보시면, 이때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여 줬습니다. 이 당시에 움직여 줬고,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간 이후에 일단 채널 상단부를 맞고 두 차례 눌러준 이후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돌파해서 넘어갔어요, 채널을.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 채널을요, 이렇게 이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삼각수렴에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면서 넘어갑니다. 고점인 8,347달러를 넘어가주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널 상단부를 맞고 눌러주고요, 다시 올라가지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먼저 이탈을 해줘야 된다.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을 해줘야 되고, 지금 보시면 그 일봉에서 15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려는 이제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깬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이제 15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조정 국면으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15일 이평선을 깨는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15일 이평선 깨고 그 이후에 이 보시는 것처럼 상승 채널 하단부를 깰 건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이제 15일평선만 깬다라고 하면 이 상승 채널 하단부도 깰 확률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하방보다는 여전히 계속 상방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뭐 15일 이평선도 깨지 않았고, 여기서 지금 이 삼각수렴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방 관점으로 아직까지 시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BA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제 박요한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이제 보도록 하고요. 보시면 일단 BAT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3월부터 BTC 마켓에서 이렇게 3배가 넘는 큰 상승을 한번 해줬고,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좀 다르게
4월달 초에 4월 2일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도 BAT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줘서 고점을 이렇게 쳤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4월 20일부터 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보시는 것처럼 15일 이평선을 아직까지 넘어가 주지 못해서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5일 이평선을 넘어갔거나 아니면 뭐 하락세경 패턴을 마무리해서 하락세경 패턴을 이제 벗어난 모습인데, BAT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상승을 했던 것만큼 아직까지 하락 국면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BAT를 만약에 매수 관점을 매수 시기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더 이제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보시면 일단 하락세경 패턴을 넘어가 주든지 아니면 이 15일 평선을 넘어가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저점을 여기서 이제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뭐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락세경 패턴을 넘어가주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또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락세경 안에서 좀 더 저는 이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일단 BAT는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은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BAT랑 완전 다른 모습이죠. BAT가 물론 이제 크게 상승해주고 조정받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트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올해 2월달에 먼저 상승을 해줬고 2월달부터 지금까지 2월달부터 거의 5월달 거의 3달 동안 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3달 넘는 조정을 받았죠. 지금 5월 말이니까 거의 이렇게 받았고, 현재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에서 하락세경 패턴을 옆으로 누우면서 일단 돌파가 됐다. 그리고 15일 이평선에 이렇게 일단은 현재 봉이 완전히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15일 이평선에 안착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장기 이평선이 아직까지 역배열이 되진 않았어요. 역배열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15일 평선 올라타고 뭐 바로 여기서 뭐 장기 평선까지 넘어가주는 이제 그런 상승을 보이긴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 여기서 15일 평선 안착하고요. 그 다음에 51일 평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착한 이후에 다시 한번 51일 평선 넘어가서 올라가지고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51일 평선을 이렇게 돌려 세워주면서 단기평 풀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서 200일과 120일이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때 넘어가 줄 거다. 넘어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론은 일단은 아까 그 BAT랑은 다르게 일단 하락 국면이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언제든지 상승 국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송기봉님이 써주신 그 트론 내용과 함께, 댓글 내용과 함께 그 원화 차트에서 같이 트론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프 W님이 램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램에 대해서 제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잘 알지 못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차트만 간단하게 어떤 위치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램 차트를 보니까요, 작년 2017년도 말 저점이 2100사토시고요. 이때 단기적으로 한번 아래로 슈팅이 딱 나왔다가 올라왔습니다. 아래꼬리 길게 달고 이틀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1290사토시인데 이 1290사토시가 보시면 2018년도 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30사토시, 지금 이때 저항으로 작용됐던 20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기도 했고, 이 2017년도 저점으로 작용됐던 2130사토시, 그리고 보시면 밑에 1280사토시요. 1280사토시. 이 라인 밑으로 올해 이제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는데, 올해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한 차례 또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그래서 지금 램 차트와 이제 비슷한 모습이 뭐 퀀텀도 그렇고요. 어제 봤던 지켓이도 그렇고요. 지금 또 램도 이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점을 계속 낮추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고, 또 트론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였죠? 뭐 브레이브였나? 베이지 어텐션도 그렇고요. 베이지 어텐션 말고 레이븐도 그렇고, 이런 코인들은 저점을 이제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코인들별로 이제 차이가 나요. 비트코인 캐시도 저점을 어찌됐든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비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램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 저점을 계속해서 연도별로 낮추고 있는 코인들은 이번 상승에 물량을 좀 최소화시켜서 포트폴리오를 바꿔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차트가 이렇다고 해서 저점이 낮아졌다라고 해서 이게 이 램이라든가 뭐 퀀텀이라든가 지켓이가 무조건 뭐 안 좋다 이건 아닌데, 일단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차트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단기간 그런 차트가 아니라 연도별로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거나 연도별로 저점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시장에 뭐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저점을 연도별로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을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거는 저는 이제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램 차트를 이제 보면요, 램도 마찬가지로 일단 단기 하락 국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1000사토시를 깨고 내려간 이후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한 공 3개를 만들어줘서요, 장기 이평선까지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뚫은 이후에 보시면 1300사토시 2018년도 저점에서 저항으로 작용돼서 맞고 현재 올해 저점까지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점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그 지지와 저항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15일 이평선, 현재는 이제 15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라인 1000사토시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15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램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등해 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N자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이 올라온 폭만큼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지금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1284토시를 넘어가서 안착해 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램 차트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Q&A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레비토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H님께서 최근에 비트 도미넌스 하강을 예측하면서 비트를 알트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알트들은 한 번씩 상승 후 정체되어 있고 메이저 위주로, 비트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결정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알트 보유자들이 비트로 전환해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까요? 만약 작년 중반 또는 올해 초반 상승 때처럼 비트 상승 이후에 알트가 상승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비트가 움직이는 동안 비트로 보유하고 있다가 비트 상승이 멈췄을 때 알트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지금 질문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알트코인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도미넌스 차트 설명 잠깐 드렸던 것처럼 물론 여기에서 올라와서 채널 상단부를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한번 수익을 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게 더 먼저 움직일지는 저도 사실 모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알트코인을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을 많이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 도미넌스 차트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현재 위치가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보고 비트코인을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빠질 수 있는,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 공간을 보고 오히려 알트코인을 비중을 높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시총 차트까지 같이 병행해서 이제 본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투자 결정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봤을 때 지금 지난번에 의견 주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렇게 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본인은 비트코인이 좀 더 이제 좋아 보인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분들이 계셨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 먼저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무조건 이렇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셔라 이게 아니라, 저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제 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공유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제 생각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게 좀 더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알트코인에 좀 더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비트코인을 위주로 비트코인이 좀 더 먼저 상승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꽤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흔드는 작업, 도미너스 차트를 봤을 때 그 흔드는 작업을 좀만 더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비트코인으로 많은 분들이 넘어가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지 저는 시장이 또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한 H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지나가다 코인 거래소와 상점에서 코인 결제 시스템을 봤습니다. 코인이 점점 실생활로 접목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 신기하더군요. 우리나라 코인 시장도 하루빨리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에 고인물을 걷어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분들도 지금까지는 일단 뭐 어떤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2017년도 말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밀어냈잖아요. 밀어냈고 안 좋은 시각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 신규를 다시 풀어주고요. 신규 풀어주고 그 이후에 신규 풀어주면서 스타벅스에서 만약에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중들이 우리나라 대중들도 바라보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라이프 W님이 넴 물어보셔서 답변 드렸고요. 다음으로 브로스피치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우할매님이 리플 얼마에 팔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난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리플 얼마에 팔지. BTC 마켓에서 2만 사토시 에 리플은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리플을 원화로 이제 전환할 생각이신 분들은 BTC 마켓에서 2만 사토시가 됐을 때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000원이 되겠죠. 비트코인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4000원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김경환님이 지켓이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스피치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머릿속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과 실제로 느끼는 건 전혀 달라요. 내가 리플이 60만원 갔다가 만원 가도 견딜 수 있다 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99%는 멘붕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뭐 제가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나는 리플을 뭐 589달러 때까지 절대 안 팔겠다 라는 분들, 나는 얼마까지 절대 안 팔겠다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고점 부분에 왔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제 좀 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이 충분히 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일정 부분은 투자 원금의 몇 배, 2배든 3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금화 해놓는 게 투자할 때 빠져도 좋고 진짜 올라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려면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수익 실현도 해주고요. 그 수익 실현한 부분을 또 암호화폐 시장에 넣어놓지 마시고 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에 난 589달러 올 때까지 한 주도 하나의 리플도 팔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브로스피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말로는 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도 막상 진짜 그 상황이 오면 그때는 굉장히 못 견디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영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슷한 내용 써주셨는데 리플 589달러 얘기하니까 2017년 생각이 나네요. 그때 4,800원 찍었을 때도 만원 가자 외치다 지옥 구경하고 지금까지 왔죠. 제일 중요한 건 이 판에선 경험인 것 같습니다. 내 손에 돈이 들어와도 결국 매도 버튼 누르기 전까진 내 돈이 아니니까요. 이제 금은동님도 그땐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이판이었죠. 그때 매도 못한 죄로 지옥 가서 염라대왕님께 혼나고 코인 공부 열심히 하면서 천상으로 날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이번에도 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만약에 알트코인도 펌핑이 나오고요. 펌핑이 나오면서 신규 풀리고 ETF 승인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한 번에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와서 상승을 해주면요. 이번에 또 리플 4,000원 오게 되면 분명히 또 이 얘기 나올 겁니다. 리플 이번에 진짜 만원 간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4,000원
또 들어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0원에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할 거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4,000원도 넘어가고 만원도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건데 그 전에 거기에서 또 다시 한 지난 전고점 4,800원 찍었다가 한 1,000원까지 또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서 또 이제 견디지 못하고 또 손절하는 사람들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계속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라도 지금은 확신이 없어서, 이 시장에 확신이 없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다가 리플이 나중에 앞으로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두세 달 안에 리플이 큰 상승을 해서 2,000원 넘고 4,000원 전고점까지 근처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큰 돈 넣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큰 돈 넣으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뒤늦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때 또 4,000원 찍고 1,000원까지 오면 또 손절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갖고 있는 거에서 그냥 매도 관점으로만, 그렇게 펌핑 나오면 매도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도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회사 퇴직금이 매달 퇴직연금으로 정산받아 30%는 채권에 70%까지는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현재 세계 경제를 볼 때 지금부터라도 달러 채권 아니면 확정 금리 상품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달러 채권은 그냥 우리나라 원화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달러 채권은 저는 이제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달러 국채도, 미 국채도 저는 이제 빠질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위기 상황이 오면 미 국채도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좀 안전 자산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말고요, 안전 자산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면 엔화나 달러를 사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업정치 판도를 주물딱거리는 그림자 세력에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츠, 삼극회 진영 논리를 벗어난 최상위 엘리트 세력들입니다. 그런 비트, 알트코인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딜레마는 한마디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사빨 처음 내용은 퍼스성 아니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피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 리플은 디지털 화폐, 이오스는 디지털 부동산. 앞으로 4차 산업, 생태계 선도 중심 축 코인입니다. 믿고 홀딩하십시오. 다만 하드포크 코인은 제 아무리 메이저라도 조심하시고 수익 나면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오스는 자체 메인의 코인이라 관련 없습니다. 오로지 비트만 살아남는다 걱정 마시고 대장 역할 수행 비서들 또한 같이 비행할 겁니다. 일상의 편함과 여유로움을 즐기십시오. 훈련병들 곧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 이제 곧 진입하니까 일상 여유를 즐기면서 우리가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또 디지털 오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황리플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리플은 디지털 화폐, 앞으로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는 많이 얘기했는데, 이오스를 디지털 부동산, 이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오스를 또 디지털 부동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별이님이 써주셨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을 보면 주식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가격이 오른다면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징후이다. 왜냐하면 부와 내동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업비트 기준 리플 차트 주봉상 5월 13일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H님 이것을 손바뀜, 개인에서 세력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거래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2017년도 개인들이 주로 매매했었지만 2018년도 기관들의 참여로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엄청난 거래량에도 상승폭이 반밖에 되지 않는 것은 매도 물량을 세력들이 다 받아낸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왠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의견에 반대되는 것 같아 질문해봅니다. 얘기를 해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이 주식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가격이 오른다는 게,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게 바닥에서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채널 상단 부분,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평가 영역에 왔는데,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은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식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이게 이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영역으로 접어들어간 가운데 거래량이 터지는 거, 이게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이건 이제 손바뀜이 나는 거예요. 손바뀜이 나는 것이고, 당연히
물론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일단 빠질 때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가 중간에 이제 거래량이 죽습니다. 죽고 오히려 재차 이제 상승 4,200달러 넘어가지고 여기서 5,400달러 돌파해줄 때 이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4,200달러 안에서는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판 거예요. 다 팔았고 이걸 넘겨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을 또 바꿔주는 겁니다. 손바뀜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러니까 싼 영역에서 조금 올라와서 이거를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평가 영역에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거는 이제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오히려 지금 아래 저평가 영역에서 바닥에서 박박히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거는 긍정적인 신호인 겁니다. 손바뀜이 개인들이 오히려 이제 물량을 뺏겨서 세력한테 물량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 집사님이 차트 그리고 분석하는 법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동영상 보면 알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보는 것 플러스 직접 이제 그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계속 많이 보시고 많이 그려보시고 뭐 제가 그린 차트뿐만 아니라 트레이딩뷰 가시면 여러 이제 차트 잘 그리시는 분들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이 올려놓은 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차트들을 쭉 보시면서 직접 이제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접 보시고 많이 보신 이후에 많이 그려봅니다. 많이 그려보고 많이 본 다음에 다른 분들이 그린 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더해서 그려놓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얼마만큼 그 크림 집사님이 예측한 대로 흘러갔는지 그런 것들 이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예상 경로 페이크 움직임 후 플랜 1, 2, 3 단기 목표 9,925달러 유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와사비님 혹시 이제 요즘에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이제 와사비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와사비님이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차트를 계속해서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로잉 하시고 여기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와사비님 홍보 대사예요, 제가. 일단 보시면 비트코인 예상 경로에서 지금 현재 이제 단기적인 시각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현재 삼각 수렴하고 있고 이 삼각 수렴 중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저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플랜 1로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높이만큼 지금 빠진 높이만큼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지난 전고점을 올라가지고 여기서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보다는 눌러주고 시간을 좀 더 보내주고 이때처럼요 이때와 같이 추가적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와사비님이 그려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내려와서 상승 채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조정 거쳐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만약에 상승 채널을 깨고 6,900달러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5,800달러까지 충분히 조정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800달러 또는 뭐 5,400달러까지 5,800달러가 120주 선이고요. 5,400달러는 50주 평선입니다. 그래서 120주 또는 50주 평선까지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 또 이렇게 바로 또 급격하게 V자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글을 좀 읽어볼게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중에 약한 손을 떨구고 갈 페이크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세력들이 어느 정도 페이크 움직임을 보여주고 올라갈지는 우리들이 정확히 모를 뿐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곧 나올 세력들의 페이크 움직임에 관해 비트의 예상 경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얘기해 주셨고 어차피 이제 도달할 자리는 비트 9,925달러 후에 11,649달러와 예상 움직임 플랜 1, 2, 3은 검은 실선으로 그렸습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2013년부터 그려온 큰 상승 채널에서 비트는 이제 4분의 1 정도 올라왔고 내려갈 폭은 4분의 1, 올라갈 폭은 4분의 3입니다. 대형 알트는 이제 4분의 1도 올라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면 아주 여전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각 자체를 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계속 상방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고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화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5,8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데 왜 현금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5,800달러까지 조정 주고 갈 수도 있지만 플랜 3으로요. 그렇지 않고 그냥 플랜 1로 진행되거나 플랜 2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전체적으로 내가 암호화폐 비중을 채워서 이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진 현금화 타이밍은 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와타비님도 이제 저와 이제 비슷한 시각으로 써주셨어요. 현재는 대응할 때 물량을 비트보다 다소 더 가져가는 것이 수익률에 있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제2국대엄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도) 끝자락이네요. 6월 시장은 조정장이 될 거라는 트레이더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얘기해 주셨고, 일단 6월 시장 조정장이 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있고, 저는 이제 6월달, 7월달 저는 이제 좋은 장이 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만약에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짧게 마무리하고 비트코인도 저는 올라와서 전고점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좋은 흐름을 6월달, 7월달 이렇게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롤은 리플보다 양호하다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고 40원 벽을 넘을 것으로 보임. 어디까지 가려나 그건 모르고요. 이번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매물대를 40원을 관통하는 것 같구만요. 그동안 매집을 많이 했으면 펌핑 신나게 한번 부탁하고, 단일 봉상 많이 오르니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구경만 하세요. 항상 매수는 눌림목, 저가의 길목 지키기 하고 강태공처럼 세월을 낚으면 그리고 50주선, 20주선이 밀착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트론 차트는 이제 BTC 마켓에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원화 차트에서 이제 보면요, 이미 송기봉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보시면 지금 36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36원에서 세 차례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 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 지금 36원 라인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이 오른쪽 팔을 만든다라고 하면요, 1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물론 이제 돌파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건 아니고, 돌파한 이후에 이와 같죠, 한 차례 다시 눌림목을 이제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안전한 자리에서 산다라고 하면 36원 돌파한 이후에 눌러줄 때 그때 이제 들어가셔도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번에 트론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트론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트론뿐만 아니라 이번 이제 아까 이제 그 제2국대엄마님이 질문해 주셨던 것과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트론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도 이번 상승장에 이렇게 트론처럼 저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나누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